아시아 최초의 PKO 장관회의. 네. 2021 서울 UN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렸다. 기술과 의료 역량 강화가 주제인 이번 회의는 당초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세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다. 좀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가지고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다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응? 제가 분명히 이제 이 속보를 지난주에 전하면서 네. 마이스주 사야 된다. 아, 그러네. 네, 호텔 회의 호텔. 이거 관련된 거 사야 된다라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괜찮아요. 사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네, 비대면으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 회의가 끝이 아닙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했을 때 장기적인 투자는 꼭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영상 촉사를 보내셨는데 네. 여기에 음. 정전협정에 관한 전전선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종전선언. 네, 종전선언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게 요즘 들어서 문 대통령이 이제 친서 보낸 이후에 계속 워낙 언론에 좀 안 나타나시는 분인데 이번 주 들어서 벌써 세 번째예요. 언론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언론이 안 써주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하잖아요. 해도 저 뒤에 처박아 놓거나 네. 숨겨놓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되지만 아니 외국 사람들은 알으라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벌써 바뀐 줄 이재명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 소식이 하나도 안 나와서. 예. 그래서 일단 이 정전협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고요. 종전. 네. 네. 뭐라 그러니? 정전. 네. 그전엔 종북이라고 하시던데. 네. 네. 종전 업무량이 너무 많아. 네.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어서 축사를 하는 가운데에 서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퇴역 예정인 헬기 열대를 무상 공유할 예정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헬기를 이제 네. 유엔 평화유지군에 기증을 하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헬기 열대 뿌린다. 네. 그 다음에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에 기여를 하겠다. 라는데 내가 보기엔 군의관이 간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군의관 느낌으로.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정부는 이제 뭐랄까 공격 부대가 아닌 현지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병이나 지원 부대 형태로 해갖고 PKO 파병에 대한 준비를 이미 들어가고 있고 실행 단계에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해외 파병의 경우, 특히 무장병력의 파병의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국회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미하고의 그 상시 작전권 안에서의 또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인 거거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관련한 법안의 어떤 그 새로운 법안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작전권에 대한 얘기들이 긴밀하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지원 병력들을 보내지만 민생 지원 병력들을 보내지만 결국 이 목적이 질서 안정, 테러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 보호가 있기 때문에 물리력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뭐 우리 그 어떤 의료병이나 공병 지원단이라고 진짜 총 한 벌 없이 그 위험한 동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유권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 총칼 들고 왼손에 삽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삽부대하고 총칼 부대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에서 들어간 직원들마저도 사실은 가리지 않고 공격을 그쪽에서 하거든요. 납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은 납치가 일어나는 쪽은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에 대한 납치와 그리고 테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중국에서 교육받은 애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아프리카에 지금 사고 치고 있는 군인들이 다 북경이나 저 중경에 있는 군사 사관학교 이쪽에서 훈련 받은 애들이야. 교련 훈련 받았어. 훈련도 아주 지랄같이 해요. 왜냐면 거기 오는 애들이 쉽게 말해서 유격시킬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대통령 아들이거나 국방장관 동생이거나 막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아주 직사 대접을 해갖고 몇 년 동안 잘 대접해갖고 보내갖고 지들 식구도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기도 이제 지원해주고 조직도 장악해주고 심지어 이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중국 유학파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국적이 다른 애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이렇게 모임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프리카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군부만 꽉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군인 장교 양성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심지어 얘네들이 모이면 아프리카로 안 하고 중국어로 한대요. 그렇지. 의사소통. 왜냐면 자기나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거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뭘 놀래? 그러니까 중국으로 유학 온 일본의 한국 애들 뭘로 대화하게 해요? 중국어로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합니다. 네. 제가 러시아 가가지고 니들은 러시아어를 너무 못해서 그래. 중국 친구하고 일본 친구하고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왜 우리는 러시아로 왔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서로. 네. 제 동생은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중국어로 대화를. 예.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편안하게 빨대만 꽂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중국에서 배웠거든. 그러니까 중국인처럼 생각하는 거야. 와. 그래서 기껏 도움을 줘서 보내놨더니 제일 쉽게 하는 사업이 역시 납치 인질극이구나. 헐. 그것도 돈 많은 중국인들을. 그렇지. 왜? 중국인이 워낙 흔한 데다가 그렇지. 협상하기도 쉬워요. 나 중국어 할 줄 알아. 그렇지.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인질이 말 안 통해봐봐. 답답하잖아.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 대부분 돈이 많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이고요. 네. 네. 그래서 되려 자국에서 가르쳐서 보낸 애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고 지금 심각해요. 중국한테 점점 더 많은 삥을 뜯고 있는 거예요. 안 도와줘? 나 그럼 미국이랑 할래. 러시아랑 할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평화유지군들의 파병이 필요한데 유엔군 안에 속해 있는 평화유지군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국가도 파병에 용이할 만큼의 국내 사정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심지어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뉴스에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미군 기지나 미군 어떤 그 해군 대형 함정들 이런 쪽에서 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 미국이 지금 함대전을 못 펼치고 있는 이유가 함대 안에서 너무 전염이 강하니까 얘네들 다 격리하고 털어가지고 하고 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군 작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할 정도고 해외 미군 기지나 파병되어 있는 미군 기지 안에서도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내 감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기사에도 나오긴 했네요. 최근 2주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2주간에 88명이랍니다. 네, 2주만. 미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에 가다 놓으면 계속해서 배양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방역 우선국인 한국이 나서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대신 좀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짜는 못 해주죠. 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미 76개국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한국의 파병을 원하고 있는 국가들 숫자가 벌써 20개국이 넘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요청을 해온 게.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껴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동 국가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한테는 현재 한국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태고 우리는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금방 온다더라라는 소문이 현지에서 돌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KO 회의를 개최를 하고 우리나라가 주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한테 너희도 지금 선진국으로서 뭔가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냥 해줄 수는 없지. 그럼 뭘 받아야 될까요? 네. 자, 해외 군사 기지를 합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해외 군사기지. 네. 저는 그 전에 종전 선언이 먼저라고. 아, 그거는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그거는 네. 그건 거래 대상. 이건 끝났어. 계약금이야. 끝났어요. 이제 중도금을 받아야 돼요. 중도금을. 왜냐면 요 안에 우리 한반도 조그만 요 나라 안에 38선에 너무 군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양쪽 군인 합쳐서 거의 160만이 거기 있는 거고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 이상이 상시 동원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이렇게 단기간 줄이는 것도 불안하고 안 줄이면 주변 국가가 더 불안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서의 이제 어떠한 병력 운영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맨 땅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인도양, 태평양, 적도, 아프리카 이런 쪽에다가 해외 기지를 우리가 상설하고 현지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비를 유엔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 가 있는 군인들에 대한 모든 그 후생 복지를 유엔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지에 가서 현지 치안에도 도움을 발휘를 하겠지만 주변국들에 대한 조정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선단, 우리나라 상선을 비롯한 우리나라하고 연관돼 있는 그 선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경 업무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따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2024년에서 2025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세계는 세일러문이 아니라 프레지던트 문이 기는데 그렇죠. 이 정도 대가는 받아야지. 뭐 상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상임 국가는 지금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 역할은 저희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할 거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 좀 비상임 넣어줘야지. 국가들은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질르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몸빵을 하자. 그리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자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늘 얘기되고 있는 우리 DMZ 안에 UN 아시아 본부, UN 아시아 6본부가 DMZ 안에 설립되는 것도 아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게 되면요. 사실상 그 우리가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영세 중립국에 준하는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직원들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감히 무력 도발을 생각할 수가 있겠으며 그렇죠. 남북한 관계가 어찌 다시 뒤틀려지는 역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중립국 아닌가요? 이 정도면? 중립국한테 인정을 못 하는 거지. 인정은 못 하는데 하고 있는 거 보면 미국도 우리 못 건드리지, 중국도 못 건드리지. 그걸 이제 내부의 외로움들이 토착 외구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네. 물론 중립국의 영향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뭐 스위스가 중립국 선언을 하지만 그래도 스위스도 자체적인 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군대들을 세계에 보내가지고 중립국이기 때문에 평화위기나 분쟁 지역 안에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중립국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중립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민족 분규가 됐든 종교 분규가 됐든 아니면 국가 간 분쟁이 됐을 때 해결사로 나서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판문점의 스위스군. 그렇지. 왜 우리나라 스위스의 그 판문점에서 스위스 폴란드 또 하나 어디야? 스웨덴인가? 스웨덴 군대가 그 판문점 JSA를 지키겠냐고. 스웨덴은 빚이 많아서요. 북한에 받아야 못 떠납니다, 한반도를. 그렇지. 그돈 스웨덴은 받기 전에는. 남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북쪽만 보고 있겠지. 보고 있는 거야. 아씨. 40년 존버를 했는데 지금. 우리 현금 보관증 이거 날아가면 안 되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아무튼 그쪽이 지금 제일 마음이 설레면서도 두근두근 할 겁니다. 우리의 종전은 종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으로서 강력한 안보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전 세계를 지키는 우리가 사실상의 가장 착한 경찰 국가가 되는 진짜. 그런 미래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기대를 이 방송을 들으면 했다가 뉴스를 보고는 못했다가 그렇다고 우리 방송은 계속 되돌려 들으시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 말이야.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놈의 외론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금방이라도 나라 자, 망한다고 지랄 외론들은 발광을 뭐라고 하고. 하느냐 지금 종전선언 네.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왜 베이징 올림픽 미국이 안 간다더라. 종전 물 건너갔네 하면서 헤드라인을 미친 듯이 뽑아내고 있습니다.